바다의 속삭임처럼 파도가 치는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매일매일 거친 자연과 맞서 싸우며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참치 어부들이다. 이 항해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술적 표현의 영역이기도 하다. 인류와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물고기 사이에 긴장되고 흥미진진한 경쟁입니다. 강한 몸집, 놀라운 속도,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인해 참치는 오랫동안 낚시가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도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다로의 여행과 전쟁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이 물고기를 갑판 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신의 모든 능력, 용기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다에 밤이 내리자마자 참치잡이배에서 나오는 반짝이는 불빛이 광활한 바닷속에서 작은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어부들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진행될 수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낚싯줄이 감겨져 선상으로 운반됩니다. 신선하고 작은 물고기를 날카로운 바늘에 미끼로 낚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자동차 오일, 바다소금, 사람의 땀향이 결합되어 톡 쏘는 비린내가 공기에 스며들어 대기 전체로 퍼집니다. 참치포에 관한 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긴 갈고리를 사용하거나 핸드라인이나 주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진보된 방법으로 여겨지는 주승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시간, 위치 및 날씨 요소 간의 정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1차 낚싯줄 시스템이 수면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배치되면 단단히 묶인 수십만 개의 보조 낚싯줄이 해당 낚싯줄 시스템에 부착됩니다. 모든 갈고리는 참치가 그 안으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는 소형 함정입니다. 참치가 큰 부상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 바늘은 종종 매우 날카롭게 제작되는 동시에 물고기가 자랄 때 살아있음을 보장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줄을 떨어뜨리면 배는 미리 계산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방향은 일반적으로 영양이 풍부한 해류가 있는 곳으로, 정어리와 고등어떼가 모이는 곳으로 참치에게 선호되는 미끼 공급원입니다. 숙련된 선장이 최신 지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 물의 색깔, 바다새의 행동을 관찰하여 물고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때에는 갈매기 떼가 낮게 날아가서 수면 위로 선회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자신의 낚싯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낚싯줄이 물속에 단단히 박혀 있을 때 배는 멈춰섭니다. 이제 엔진이 꺼졌으므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무술가 두 사람의 대결을 보는 듯한 설렘으로 기다릴 때입니다. 어부들은 거대한 릴 옆에 앉아 낚시 중인 낚싯줄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반면에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낚싯줄이 진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잡아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후크. 밤의 고요함 속에 경보음처럼 외침이 울려 퍼진다. 팀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담당하고 한 사람이 라인을 담당합니다. 앵커 방향이 조정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늘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참치라면 세워서 들어올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게가 200kg이 넘는 참다란 거라면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될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낚싯줄을 끌어서 배를 찢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고기가 점차적으로 지치면서 낚싯줄이 부러지거나 낚싯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부는 리드미컬한 방식으로 물고기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낚싯줄을 조금씩 당겨야 합니다. 순간의 우연이 있었다. 물고기가 탈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소한 실수뿐입니다. 물고기들이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쇠줄이 끊어지고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피와 바닷물이 섞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배를 타면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진다. 어부들은 특정 물고기를 제어하기 위해 나무 망치나 막대기를 사용하여 특정 물고기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수면으로 올라온 후에도 계속 격렬하게 몸부림칩니다. 참치 몸통에서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동물의 눈이 돌아섰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드는 모습은 아직 항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신성한 순간, 인간과 물 사이에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삶과 죽음의 한가운데, 성공과 헌신 사이의 중간, 낚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보존에도 예술이 있습니다. 참치를 잡은 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공하거나 내장을 제거하거나 얼음으로 포장하거나 매우 추운 환경에 보관해야 합니다. 대형 선박에서는 생선을 즉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냉동실의 온도는 섭씨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는 생선의 품질이 뉴욕에서 판매되든 도쿄에서 판매되든 상관없이 처음 잡았을 때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츠키지 수산시장에는 수십만 달러에 팔리는 뛰어난 품질의 참다랑거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울면서 혹독한 고기잡이를 견뎌온 어부들에 대한 칭찬할 만한 보상이다. 참치 손낚시 기술은 사냥의 정점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고 사악하며 지능적인 물고기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기계 개입이 없습니다. 현대적인 낚싯대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굳은 살이 있는 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튼튼한 낚싯줄이 있습니다. 어부의 인내심과 끈기는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모든 평방미터가 작업 공간인 작은 보트에서는 파도 소리와 바람의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가 그곳에 있을 법한 고요함을 숨깁니다. 손으로 참치를 잡는 항해는 평생 바다와 인연을 맺은 개인들의 영적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각 어부들이 배에 탑승할 때 그들은 모두 이전에 잡은 물고기에서 잘라낸 갓 잡은 물고기나 배 주위에 미끼로 풀어놓은 쓰레기대에서 가져온 곤촌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가지런히 감겨진 낚싯줄, 갈고리를 갈고 닦은 갈고리, 반짝이는 칼날도 들고 다닌다. 일반적으로 핸드라인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늘어나지 않으며 상당한 힘을 견딜 수 있는 특수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물고기를 배 옆으로 끌어올릴 때 긁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라인에 여러 겹의실로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카롭고 유연한 거대한 후크를 사용하여 낚싯줄의 끝부분을 고정합니다. 어부들은 자신이 잡으려는 참치의 종류를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 바늘을 선택합니다. 참치는 지능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미끼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낚싯줄을 물에 던지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수면에 비치는 햇빛, 멀리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 작은 물고기, 때의 기이한 움직임까지 다양한 요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모든 신호는 생존을 다루는 경험에 의해 기록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참치떼가 수면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황금빛 순간 동안 어부들은 손줄을 조심스럽게 배에서 멀리 던지며 미끼를 참치가 일반적으로 사냥하는 중간 수층에 매달아 둡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줄 끝을 단단히 잡고 있고 그들의 손가락은 줄 끝에서 전달되는 진동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파도나 예상치 못한 충격과 같은 아주 작은 움직임도 신호의 한 예입니다. 그 후 참치가 공격하면 전기 충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감각이 손에 전달됩니다. 순식간에 선이 늘어납니다. 마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심하게 화끈거린다. 가끔 손바닥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계속해서 낚싯줄을 붙잡고 있다. 낚싯대나 릴도 없이 오로지 팔 근육만으로 싸움이 시작된다. 끈기와 전략적인 손재주가 필요합니다. 참치는 낚시에 걸리면 종종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물 밑바닥에 도달하거나 파도 사이에 몸을 숨기려고 배 주위를 돌기도 합니다. 낚시꾼이 낚싯줄을 너무 빨리 조이면 물고기가 부러지거나 훅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이 느슨해지면 물고기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를 당기는 리듬에 맞춰 라인을 느리고 조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부는 손을 사용하여 낚싯줄을 부드럽게 위로 당기며 회전할 때마다 무게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게가 80kg이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데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부의 온몸이 긴장된 상태다. 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짧아지는 줄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줄에 시선이 쏠린다. 각 개인이 물고기를 다루는 방식은 그들에게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리 둘레에 라인을 감싸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팔을 감싸고 있습니다. 몸을 기울이면서 당기면서 체중을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보트 가장자리 가까이에 앉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나무 패널의 가장자리를 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길 때 지지점을 생성하는 수단. 그러나 접근 방식에 관계없이 최종 목표는 물고기를 물 표면으로 끌어올려 갑판에 걸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치는 일단 물 위로 떠오르면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공중에 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햇빛은 반짝이는 은색 비늘에 반사됩니다. 정말 멋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튀는 소리, 어부들의 비명소리, 회선에서 위협적인 톤이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극적인 순간으로 합쳐졌습니다. 황달한 거나 참달한 거는 너무 커서
낚시꾼이 배에 실을 때 균형이 맞지 않아 뒤로 넘어질 정도였다.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강철 갈고리를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에 올바르게 삽입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둘러 배에 올라탔다. 많은 물고기가 머리를 맞았고 즉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꼬리를 흔들어 어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치를 끌어올리는 동안에도 참치 몸 전체에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비늘은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갑판에 물고기가 도착한 직후 거의 즉시 어부는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머리 뒤쪽을 찔러 물고기를 빠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그런 다음 복강을 발굴했습니다. 장기 적출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신선한 물로 씻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접근 가능한 냉장 보관소에 보관하세요. 깊은 냉동고가 장착되지 않은 선박의 경우 물고기를 얼음 위에 올려놓고 덮을 계획입니다. 또한 물고기의 품질이 떨어지기 전에 해안에 도착하기 위해 전체 선박이 즉시 주의를 돌 것입니다. 모든 물고기는 승리입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핸드라인 어부의 인내력과 뛰어난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손으로 참치를 잡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 여러 번, 어부들의 노동시간은 12시간에서 18시간 연속이다. 그들의 손은 모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바다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낚시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전사입니다. 광고 소재, 자연계와 대화를 나누는 개인, 각 개별 선박에, 모든 일반 낚싯줄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어업 문화유산이다. 직업인 것. 그러나 심각합니다. 광활한 바닷속에서 가장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을 보존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있었을 때 얇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다. 밧줄을 잡아당기느라 어부들의 손은 부풀어 오르고 빨갛게 부었지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운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몸을 굽혀 밧줄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그들은 이전에도 수천 번 그랬던 것처럼 뛰어난 기술로 그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움직임은 단순하면서도 수년에 걸쳐 발전해온 기교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밧줄은 투명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가세요. 어려움도 있고 어부의 야망도 있습니다. 바다가 마치 종이 한 장처럼 고요하고 고요한 아침이 있습니다. 수면은 거울처럼 매끄럽습니다. 낚시를 할 때 어부들은 배 아래로 움직이는 물고기의 그림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황달한 거는 때를 지어 움직이는데 물살 때문에 마치 은탄환처럼 길쭉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의 미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은 자주 헤엄쳐 다닙니다. 때때로 어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낚싯줄을 당기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참치의 자연스러운 사냥 욕구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도망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을 길게 하려면 손을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의 즉시 물고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통스럽게 물립니다. 그리고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힘만이 낚시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물고기의 아주 작은 반응에도 극도로 민감해야 합니다. 직선으로 움직이는 참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그재그로 원을 그리기도 합니다. 마치 물속에 원을 그리듯이 밧줄을 원을 그리며 잡아당깁니다. 어부들은 자주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앉아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끔씩 일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소 뒤로 기대기도 합니다. 가능한 모든 체중을 사용하여 라인을 유지합니다. 미끄러운 데크에는 땀이 흘러내린다. 라인을 손으로 잡으면 더 단단한 그립력이 발휘됩니다. 눈은 물 표면을 따라갑니다. 사이클론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하얀 거품이 휘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참치가 꽤 많습니다. 배의 가장자리에 가까이 다가간 결과 결승전을 펼칠 예정이다. 강력하면서도 정신없는 싸움. 저크 때문에 낚싯줄이 어부의 손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남기려면 연소로 인해 화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입니다. 나는 그것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길이가 거의 2m나 되는 참다란 거 한 마리가 나타났다.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한다. 배의 갑판에서 힘차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입을 최대한 벌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의 모습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사진이다.
참치 어업에 특화된 작은 배 위에서 손으로 직접 요리합니다. 숙소에 관해서는 어부들에게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단한 판자를 침대로 사용합니다. 바람이 가까이에 있는 난로는 무소의 냄비입니다. 요리는 매콤한 생선 스튜와 차가운 밥을 물과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엿보입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성격. 많은 사람들이 13살 때부터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40년 동안 파도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정통하지 않습니다. 바람 냄새를 맡고 물을 느끼는 능력은 오늘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런 기술은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바다에 의해서만 단련될 수 있다. 참치가 풍부한 바다에서, 특히 쿠로시오 해류에 가까운 지역과 같은 더운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 해안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열대 지역. 장거리 보트에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사람만 탑승합니다.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면 서로 밀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불문율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문율이다. 바다에 있는 동안 신뢰와 상호 지원이 모두 필수적입니다. 선박에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마다 다른 모든 선박은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도착할 것입니다. 손으로 참치를 잡는 직업에 관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경쟁심이나 이기심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공동체와 상호협력 정신에만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현재 며칠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던 사람들은 배 근처에서 헤엄치고 있는 돌고래 떼를 만나게 됩니다. 물 위로 낮게 날아가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물들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힘든 항해 속에서 잠시의 행복, 야간에 은빛은 달빛이 물 위에 드리워져 반짝이는 색이다. 낚싯줄이 평화롭게 늘어져 있다.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고요히 앉아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장가를 들음으로써 향수병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미한 빛이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참치떼도 등장합니다. 나는 참치 낚시를 갈 때마다 손을 사용한다. 때때로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들은 매번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배 전체가 몇 마리의 물고기만 낚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판은 물고기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디딜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큰 물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배에 탄 모두가 환호성을 지른다. 마치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선을 냉장 보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땀을 닦고 있습니다. 웃으세요. 다음 단계는 무릎을 꿇고 다음 낚시일을 위한 라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손으로 낚는 줄은 인간과 자연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칠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전문 지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다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낚시꾼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때때로. 그리고 강한 의지로. 칼을 칠 때마다, 모든 캐스팅, 당길 때마다 인생 전체가 누군가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그게 너무 거대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파도이다. 시간이 흘러도 손참치 어부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수면이 이상한 은회색을 띠게 됩니다. 지역 전체가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배 옆면을 부드럽게 치는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밧줄을 통과하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줄을 당긴 후 어부들의 손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참치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먹이를 찾으러 갈 때 그들은 표면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노련한 어부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루 종일 일한 금액이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이 이전 위치로 낮아집니다. 이번에는 디테일에 더욱 신경 써서 제작한 베이트입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오징어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잡은 생선에서 방금 잘라낸 신선한 고기. 밤에는 바다 냄새와 섞인 피 냄새가 퍼진다. 멀리서 물고기를 유인하려면 보이지 않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 위의 약한 노란색 빛은 어부의 그림자를 평소보다 더 돋보이게 합니다. 모든 개인은 대기열의 자신의 섹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주 작은 진동에도 반응했습니다.
이 게임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게임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귀중한 물고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곳. 모든 어부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밧줄을 움켜쥐고 있는 손의 초기 움직임을 감지한 바로 그 순간. 강한, 모호하지 않습니다. 박력이 넘친다. 그 시점에서 물고기는 실제로 갈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온 힘을 다해 반격을 시작합니다. 선은 곧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거친 장갑에 라인이 닿아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리고 갈등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항상 등을 곧게 유지합니다. 물의 시선을 고정했다. 꽉 잡은 손으로. 그의 온몸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원되고 있었다. 참치는 몸부림치는 물고기다. 빙빙 돌며 깊은 곳까지 탐험한다. 그 후 마치 노련한 전사처럼 갑자기 항로를 바꾼다. 한때 한 젊은 어부가 길이 2m가 넘고 무게가 200kg에 가까운 참다랑거를 잡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끌어올리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다. 그의 어깨는 거의 지쳐 있었다. 등을 구부리자 손목이 부풀어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깊은 수심으로 빠질 때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을 더욱 팽팽하게 당겼다. 물고기가 지쳐 다시 끌어당길 때까지 기다렸다. 물고기가 고개를 내밀자 배 전체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철 갈고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 물고기의 땀과 피가 배어든 즐거운 순간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손줄은 그다지 길지 않다. 하지만 여러 겹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